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요, 커뮤니케이션과 인간관계가 놀랍게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도 많고,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굉장히 여러 관점에서 이제 중간중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긍정 호르몬을 이용한 인간관계를 좋게 만드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좀 독특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 호르몬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라는 그 호르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사실 인터넷에 찾으면은 자료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소위 그 행복 호르몬이라고 해서 이제 긍정 호르몬이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서 분비될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공감되는 자료가 그 동아일보 비즈니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오늘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뇌에는 그 감정이 신체 상태를 만드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뭐 막 부끄러워지면 이렇게 얼굴 빨개지고, 그다음 막 긴장하고 이러면 막 손에서 땀 나고 막 이게 여기 이마에서 땀 나고 막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보면 이렇게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감정이 몸에 영향을 주는 건데 거꾸로도 있대요. 우리가 이제 신체 상태가 감정에 거꾸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숨이 찰 정도로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막 뛰어갖고 이제 막 운동을 막 무슨 마라톤 아니면 뭐 단거리 이렇게 뛰어가지고 심장이 쿵쿵쿵쿵 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함께 뛴 사람, 그렇게 심장이 막 쿵쿵 뛰면서 마주한 그 사람한테 호감을 느낀대요. 왜냐하면 이게 헷갈리는 거죠. 좋아서 심장 두근거리는 거랑 일단 심장이 두근거려서 좋은 거랑 이게 막 어느 게 먼저인지 사실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호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일리가 있는 것도 같은데,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그렇게 체육대회를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운동을 한 다음에 막 심장 빨라지고 막 이러는 거, 그거를 이제 눈앞에 어떤 좋아하는 이성을 보면 막 이렇게 심장 뛰는 거랑 비슷한 어떤 그런 걸로 착각을 해서 착각할 가능성이 높아서 평소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도 굉장히 호감을 느끼게 된다. 이제 이런 게 긍정 호르몬의 어떤 역할인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호르몬이 이제 감정을 바꾸기 때문에 이걸 인간관계에 이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기사에서 나온 내용이 제가 이제 일상에서 이거 한번 써먹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신뢰와 유대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런 이제 말을 붙일 수 있는 게 옥시토신인데요. 관계와 관련된 굉장히 대표적인 대뇌 물질이래요. 옥시토신 호르몬. 이렇게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신뢰감, 유대감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내가 상대방을 믿을 수 있다, 공감이 잘 된다, 뭐 이렇게 하려면 사실 옥시토신이 이제 분비가 많이 되면 그런데 도움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뭔가 하면 기본적인 방향이 이렇게 접촉이래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탁 잡고 따뜻하게 왜 우리 막 누구 위로해 줄 때, 아니면 누구 반갑고 축하해 줄 때 손 탁 잡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손을 이렇게 탁 잡거나 아니면 이제 가까운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옥시토신의 어떤 분비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회사에서 그렇다고 해서 막 손잡고 안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또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게 뭔가 하면 따뜻한 말, 응원의 말 이런 거라고 합니다. 정말 정서적 응원, 그다음에 감사하는 말, 그다음에 이렇게 막 격려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이런 게 옥시토신 분비를 일으킨대요. 정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딱 보고 나니까, 이 자료를 보고 나니까 제가 온 거 쓰면서 아이를 안아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제 아이를 안아줘야 정말 그런 신뢰감, 안정감, 유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기사에서 이런 걸 봤어요. 이제 뭐 어떤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런 유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유가족들 봉사견들이 있대요. 어떤 건가 하면 굉장히 큰 개예요. 이게 요만한 개가 아니라 막 엄청 큰 개인데 그 개들은 봉사견으로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막 완전히 상실감, 인생이 막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안아주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 뭐 봉사한다고 이렇게 안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를 이렇게 안고 있더라고요. 큰 개를. 그러면
이제 그들의 이제 상한 마음, 이게 이제 옥시토신이 이제 분비돼서 이제 상한 마음이 어느 정도 이제 치유되는 어떤 치유를 위한 그런 봉사견들이 있다는 걸 제가 그 기사에서 봤거든요. 이게 다 일리가 있는, 다 연결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말 안아주는 거, 이게 따뜻하게 손잡는 거, 이거 외에 어떻게 이제 주로 하는 게 따뜻한 말로 이제 그런 옥시토신이 분비되게 해서 어떤 유대감, 신뢰감을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래요. 예를 들어서 자, 창립 20주년 이제 팀장이 이사님이 팀장을 칭찬하는 거예요. 창립 20주년 행사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자, 첫 번째는 김 팀장 딱 불러가지고 창립 20주년 행사 참 멋지게 잘 마무리했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1번. 2번은 뭔가 하면요. 김 팀장 창립 20주년 행사 잘 마무리했어. 진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어느 쪽이 더 정말 따뜻하게 옥시토신이 나오게 할까요? 신뢰받는 느낌이 이게 나오게 할까요? 바로 두 번째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칭찬을만 하는 게 아니라 칭찬 플러스 감사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 칭찬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옥시토신 그 긍정 호르몬의 분비율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와 유대감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꼭 알고서 이제 그 팁으로 여기고 이제 평소에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대청소를 했어요. 대청소를 했는데 이제 딸내미가 막 본인의 방을 한 번도 청소 안 하던 친구가 막 본인 방을 막 깨끗하게 이제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가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와, 우리 딸 방 진짜 깨끗하게 청소했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자, 두 번째는 우리 딸 방 진짜 깨끗하게 청소했네. 엄마가 할 일을 이렇게 도와줘서 진짜 고마워. 이렇게 칭찬 플러스 감사. 이렇게 하면 딸에게도 그런 옥시토신 분비물이 훨씬 더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칭찬 플러스 감사 이거를 잊지 마시고 꼭 활용하시자고요. 이사님이 이제 이렇게 이사님한테 막 팀장이 가서 이제 막 칭찬받고 왔어요. 그래도 이제 기분 좋아져갖고 이사님 칭찬했으니까 와가지고 이제 팀원들한테 우리 그 프레젠테이션 한 거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 됐다고 저기 이사님 흔쾌히 컨펌하시고 좋아하시네. 잘했어 이거랑 이렇게 이사님이 이렇게 해서 컨펌 받았어. 다 이제 팀원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딱 팀장이 이렇게 해주고 훨씬 더 강력한 옥시토신 분비 되게끔 하겠죠. 예, 그래서 꼭 칭찬 플러스 감사 잊지 마십시오.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대감을 느끼는 사람한테 본능적으로 이제 호감을 느끼고 그 사람의 말에 좀 더 이제 귀 기울이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언어적 따뜻함을 느끼게 한다면 훨씬 더 유대감과 신뢰감이 높아지는 게 이 옥시토신 분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꼭 활용하십시오. 긍정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그야말로 일명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세로토닌을 이렇게 왕성하게 행복 호르몬을 왕성하게 분비하게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뭘까요? 이 세로토닌이 나오면 일상에 아주 그런 작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제 행복감 느끼고 그 분비가 많을수록 마음이 안정되고 상대의 말에 공감할 확률이 높아진대요. 내 마음이 안정되고 행복해지는데 저 사람이 나와 마주 앉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행복하지 않을 때보다는 훨씬 더 공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 세로토닌이 분비되게 하는 방법을 이제 3가지 정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 뭔가 하면요. 함께 햇볕 쬐기래요. 함께 햇볕 쬐기. 이거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면접 보러 가기 전에 반드시 이제 햇빛 속을 5분이나 10분이나 걸어라. 이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효과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세로토닌. 그러니까 함께 햇빛을 쬐면 어떤 이제 세로토닌이 분비되니까 이제 공감대가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하고 싶어. 내가 저 사람 마음에 들고 싶어. 이렇게 되면 내가 오늘 뭔가 저 사람한테 컨펌 받고 싶어. 이렇게 되면 함께 햇볕을 그러니까 어디 지하 그런 카페에서 막 서류 내밀고 막 이거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컨펌 해주세요 이거보다 이렇게 막 햇빛을 같이 쫙 보는 어떤 그런 노천 카페 같은 데 있잖아요. 날씨 좋을 때. 그럴 때 거기서 이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제 햇빛 보면서 같이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세로토닌이 분비되니까. 꼭 활용하시고요. 두 번째는 함께 몸을 움직이기래요. 그래도 이제 분비가 촉진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이 체육대회 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몸을 움직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감대가
정말 이렇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결속력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함께 몸을 움직이는 거. 뭐 함께 청소, 대청소 하는 것도 그렇고, 함께 뭐 농구 하는 것도 그렇고, 함께 산책하는 것도 그렇고, 가장 좋은 건 햇빛 보면서 산책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진짜 그 여러 가지로 뭐 행복해지고 공감대가 높아지고 이제 같이 어떤 합의할 어떤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직장에 계신 분들은 자기 동료들이랑 햇빛 보면서 조금 걸어가서 이제 몸으로 같이 움직여서 점심 먹고 오는 거 그냥 이렇게 그냥 그 건물 지하에 있는 식당에 내려갔다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꼭 내일서부터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행복한 기억 회상하기. 이것도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은데요.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갑자기 뭐 그냥 그 사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다고 막 같이 나가시죠 뭐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을 게 이제 행복한 기억을 회상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세로토닌 분비가 이제 높아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직장에서 이제 그 팀장님한테 이제 뭔가 컨펌을 받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팀장님, 그 아드님이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부장님 아드님이 이번에 이제 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얘기부터 하는 거죠. 이번에 아드님 대학 합격했다는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행복한 회사, 행복. 그러면 이제 막 신나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 진짜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근데 추가 합격으로 글쎄 거기가 된 거야. 나 생각지도 못했는데. 와, 진짜 이번에 진짜 1,000원이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신나고 부장님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세로토닌이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부장님 진짜 정말 축하드려요. 다시 한번.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컨펌 받을래요. 효과 있을 거랍니다. 네. 그리고 뭐 주말 여행 이제 다녀온 사람한테 제일 거기 갔더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어? 제일 맛있는 데 어디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러면 그 행복했던 기억이 소환되는 거잖아요. 그 동료한테도.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좋은 어떤 그런 관계에 더 도움이 되는 거고, 애기 낳은 직원한테는 언제 제일 예뻐? 막 이렇게. 낳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 막 이런 거. 굉장히 특히 막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애쓰다가 애기 낳은 그런 사람 보고는 이제 자주 물어봐 주는 거죠. 진짜 좋겠다.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1주년 된 직원한테는 제일 먼저 이제 입사해서 제일 다행이다, 좋았다, 그런 때가 언제였어? 이렇게 물어보면 또 그것도 신입사원한테 좋은 기억을 소환하는. 그래서 누구한테라도 좋은 기억을 소환하게끔 하는 건 나와의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대화 잘 안 하잖아요, 부부끼리. 대화 많이 하나요? 지난번에 어떤 댓글에 보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말하기보단 들어줘라. 이제 뭐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왔던 어떤 그런 영상에서 댓글에 어떤 구독자분께서 우리 남편 말이 너무 많아서 진짜 들어주기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저희 남편은 정말 말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집은 저렇게 말을 많이 하는 남편도 있긴 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극과 극인지. 그런 남편들도 있더라고요. 말을 많이 하는. 근데 보통 남편들이 얘기를 안 하죠.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제 늘 대화가 없어지고 이제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제 그 남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워크숍 갔다 왔다 그러면 워크숍 고생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다 대고 힘들었지? 뭐가 제일 힘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건 별로 이렇게 재치 있는 아내가 아니고 워크샵 갔다 와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행복했던 기억을 소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물어보는 게 그게 요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딸이나 아들이 어디 수학여행 이런 데 갔다 왔을 때 수학여행 갔을 때 제일 좋았던 게 뭐야? 이렇게 꼭 물어봐 주시고요. 공감대 형성을 높이니까. 그리고 영화 그 영화 어땠어? 뭐 봤어? 제일 좋았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야?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 항상 모든 일에 긍정적인 행복한 기억을 소환할 그런 얘기들. 없었어 남편이 뭐가 재밌는 게 뭐가 있다?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지 뭐. 저희 남편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애들 어렸을 때 그러면 이제 없었어 이러면 이제 또 다른 거라도 어떻게든지 뭔가 이렇게 좀 유대감 있게 이제 해보려고 다시 한번 노력해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어렸을 때 당신은 언제가 제일 기억나? 언제가 애들이 제일 예뻤어? 이런 거에 또 없었어 이렇게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어떻게든지 행복했던 기억을 소환해내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보시면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돼서 행복해지고
공감대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이제 특이한 어떤 주제를 갖고 말씀드렸죠. 긍정 호르몬, 옥시토신, 세로토닌을 활성화시켜서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방법.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시고 맞아 좋은 얘기야 라고 하고 그냥 잊어버리시면 아무 의미 없고요. 이제 그 기억하셨다가 아니면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조그만 직장 수업 노트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내가 활용할 거 주제에 대해서 이제 활용할 거 날짜 쓰고 제목 쓰고 활용할 거 이제 몇 가지 세로토닌, 옥시토신 분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랬다. 이거 활용해보자. 그래서 메모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들춰보면 이런 거 있었지. 이렇게 생각나시면 훨씬 더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가정 생활이나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유세민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